장대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일 수 있고 강력한 규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 양팔면 양도세 급증한다. 결론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2023년부터 그러니까 1주택자죠.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우리가 1주택자가 9억 초과에 대해서는 양도세 9억 이하는 뭡니까? 양도세 비과세고 9억 초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물론 그 요건도 이제 12억으로 바뀝니다. 1주택자는.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우리가 보유했던 기간 그리고 거주했던 기간을 언제든지 과거에 했었으면 그걸 합산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얼마나 큰 강력한 규제입니까?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또 요일도 또 바뀝니다. 양도 차익에 따른 요일이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서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 및 거주기간 산정 기준. 자, 현행은 해당 주택 취득 시점부터잖아요.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를 몇 년 했냐, 거주를 몇 년 했냐, 이걸 따져가지고 40%, 40%, 10년에 40%, 거주, 10년 보유 40% 이거죠. 근데 자, 이게 이제 법안이 상정이 돼서 아마 통과가 되면 8월 말에 9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재산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 변경. 비율이요. 거주기간은 그대로 40%고 양도 차익에 상관없이 양도 차익에 따라서 공제율은 5억 원 이하는 그대로 40%고요. 양도 차익이 5억 초과해서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해서 15억 이하는 20%, 15억 초과는 10%.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시면 양도 차익이 15억 초과가 됐을 때 최대 50%밖에 안 되는 거죠. 10억 초과해서 15억은 최대 60%밖에 안 되는 거고요. 15억 초과 10억은 7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80%, 50%, 30%까지 축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축소가 30%까지 축소될 수 있다. 현행 80%에서 50%까지니까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점이고요. 자, 또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30% 축소하는 방안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9월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여당이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자들 반발 의식에 한 발 물러났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주택자들은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취득하는 1주택자도 이제는 새로 바뀌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지금 바뀌는 걸로 다 가는 거고 1주택자 기존의 보유자만 변함이 없는 거죠. 1주택자가 된 때부터 장기보유 혜택. 자, 8월 1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표를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 2일 확정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 처리할 방침이다. 지금 현재 법안 발의를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는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신문 기사 법안 발의가 뭐 아직은 안 올라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좀 빨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시점에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 6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대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 원을 확대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까지 확대되는 거에 이제 법 개정 이후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마저도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된 이후 3년 내에 나물 한 채를 판다면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자, 1주택자가 된 이후에
3년은 최소한 보유를 하고 2년 실거주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부동산 시장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장기 1주택 보유자. 그러니까 뭐 8년 보유했고 10년 보유했고 10년 살았고 8년 보유 이런 보유자들은 신규 취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살던 나름대로 양도 차익이 꽤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다 날리는 거거든요.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어떤 한 채를 팔고 다시 그 한 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면 당연히 한 채는 중과받고 팔아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없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그럼 나머지 한 주택이 됐을 때는 보유부터 거주까지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원점에서부터. 이게 사실은 이런 법안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소급 적용하는 법안인데 이걸 가지고 소급 적용했다고 하진 않네요.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아파트랑 다세대 주택 같은 그런 어떤 조금 저가 소형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자들은 2020년까지 다세대 주택을 매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다주택자들은 마지막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 차익이 얼마 내지 않는 이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주택들은 당연히 내년까지 매도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 세법상. 그래야 더 이익이 가는 거죠. 이 다주택자, 아파트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똘똘하고 한 채는 똘똘하지 않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똘똘하지 않은 아파트를 내년까지 매도를 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똘똘한 채를 비과세 받으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동안 받아왔던 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똘똘하지 않은 한 채 때문에 나중에 팔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년까지 매도를 할 것입니다. 또 매도를 해야 맞습니다. 본인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면 매도 후에 임대 준 아파트, 이 다주택자들이 매도 후에 만약에 똘똘한 이 아파트를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이제 2022년까지 그 다 해결했다고 해도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럼 살 집을 한 채 또 산가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사지 않고 이 아파트로 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는 이제 주인이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또 지금 같은 똘똘한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벌어져. 임대차 3법 이후. 그런 이유. 모든 걸 지금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킨 이유지만 이 다주택자 실거주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법이 이 법이다. 그러면 전세 공급이 그만큼 감소가 되고요. 전세 공급이 감소되면 집값이 그만큼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또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억 초과부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 게 점점 양도 차익이 많을수록 40%, 30%, 20%, 10%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양도 초익이 5억 초과되는 그 이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공제받는 1주택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갈아타는 게 유리하죠. 자, 무슨 얘기냐? 2023년부터 양도 차익이 높을수록 보유에 대한 비율이 30%, 20%, 10%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80%다 받고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고 팔고서 새로 사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아파트라도. 단 중요한 게 뭐냐? 지금도 살려고 하는 매물이 시장이 없는데 과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본인이 살려고 하는 그 매물이 있을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요자는 올라가고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똘똘한 주택 한 채로 수요가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똘똘하지 않는 건 팔아야 됩니다. 똘똘한 한 채 수요. 이게 또 오르는 것은 더 오르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벌어지게 한다. 서울권에서 더 똘똘한 한 채로 몰려든다. 서울권과 수도권이나 대부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지역들은 팔게 돼 있죠. 똘똘한 한 채도 오게 돼 있다. 자, 그럼 선호도 낮은 주택은 갈아타기 더 어려워집니다. 선호도 낮은 주택은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팔고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사다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매물들이 쌓여요. 이게 이제 매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팔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지금도 상기 신도시에 공급이 많이 되고 제가 위험한 지역들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안 팔리는 집은 앞으로 계속 더 안 팔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뭐 빈집이 발생할까? 만약에 여유가 있는 분들 같으면 비워놓고 이사 갈 수도 있겠지만 야, 이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똘똘하지 않는 주택도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지금도 이 다주택자들이 좀 자산가들 다 건물을 살려고 하죠. 예. 근생 어떤 그 주택이 없는 그런 건물들. 이 선호도는 더 많아지고요. 상가에 대한 수요, 토지에 대한 수요, 이런 비주택에 대한 반사 수요는 지금보다 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서 잘못 매수를 해서 평생 또 팔리지 않는 그런 또, 왜냐하면 이 건물이나 뭐 상가, 특히 건물은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상가나 토지는 잘못 사면은 이게 평생 이 황금성이 떨어지는 그렇게 매매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3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뀌고 어떻게 바뀌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자, 이 법이 지금 법안 발의가 됐고 8월 말에 통과될 예정이고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 속보가 아닌 특급 속보로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고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자, 이메일과 문자로 상담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맞춤형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